미국이 세워놓고 있는 참수작전이 김정은도 대상입니다. 결국 이번 마두로 체포작전은 참수작전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를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견제에서도 그럼 만약 미국이 김정은을 향해서 이런 작전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비할 건데 라는 데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추가 대책들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어제였죠. 이제 북한이 새해 첫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제 이게 방중에 맞춘 거냐, 또 이제 국제적으로 주말 사이 있었던 그 마두로 체포와 관련된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태전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 계획 자체는 방중에 맞춰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발사 시간이 어제 아침 7시 50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침 7시 50분이면 거기에 김정은이 가고 준비까지 한다면 그 전날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쏘고 나니 네. 그다음부터 이제 마두로 사건이 이제 막 보도되며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북한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 김정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현 지정학적 위기와 네. 다단한 국제사변들 맞아요. 때문에 자기가 쐈다. 그러니까 국제사변이라는 걸 끌어내므로써 결국은 이겁니다. 마두로는 밤에 침실에서 자다가 네. 미국에게 체포됐지만은 나는 이렇게 새벽에도 정신을 차리고 다니면서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하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같이 보지 말아라 라는 이제 의미가 강하게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뭔가 그걸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해석도 하면서 쏘고 보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슬며시 끼워요 가지고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다른 국가다. 나한테는 핵이잖아. 라는 걸 이제 미국을 겨냥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북한이 이제 그 마두로 체포 이후에 낸 외무성 대변인 입장을 보면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다라고 규탄하는 메시지 정도만 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일단 북한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북한이 표현한 베네수엘라 사태 이게 뭐냐? 이걸 주민들에게 안 알려줘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의 전말 말씀이신 거죠? 핵심은 뭔가 하면 마두로 대통령이 밤에 자다가 침실에서 체포돼가지고 미국으로 바로 압송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이 안 알리고 무슨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미국의 불량배 또 뭐 야만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북한 자체도 이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그것도 밤에 침실에서 자다가 체포돼서 미국으로 바로 끌려갔다. 이 사건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결국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북한에 이제 대입돼서 비춰지는 걸 북한도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 향후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가 발사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당연합니다. 북한은 이런 일이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북한이 이번 사건 때문에 김정은이가 대단히 놀랐다거나 위축되거나 뭐 쫄았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한 이미지를 창출하려고 이제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워놓고 있는 참수작전이 김정은도 대상입니다. 결국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은 참수작전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를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견제에서도 그럼 만약 미국이 김정은을 향해서 이런 작전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비할 건데 라는 데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추가 대책들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정치권에서도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든지 이 상황이 북한에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충분히 그런 위협으로 느낀다는 건데 그럼 그 반대급부로 혹시 더 뭔가 핵에 집착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어요. 예, 당연히 김정은은 좀 더 핵에 집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적으로 북한이 보면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봐라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니까 저렇게 땅까지 떼어주지 않느냐. 그 다음 이라크라든가 또 이전에 리비아라든가 리비아 가다피도 핵을 하다가 미국하고 타협해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더 계속 이제 이용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은 이번에 미국이
마두로 체포작전에 성공한 이유는 물론 델타 포스와 같은 네. 그런 잘 훈련된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보력과 돈입니다. 미국은 벌써 정보력을 동원해서 마두로가 저녁에 어디서 자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죠. 몇 달 전부터 마두로의 안전과학과 딱 같은 거부를 찍고 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 미국은 2020년부터 마두로에 대한 현상금을 걸고 지난해 8월에는 그것을 700억까지 올렸어요. 이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부패한 현 구조를 보고 돈을 가지고 매수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국가 원수가 밤에 자고 있는데 외국 부대가 그를 체포하러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경호대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전속 부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벌써 미국이 움직였다는 면 바로 들어와서 자고 있는 대통령을 깨워서 피신시켜야 되는데 미군 델타 부대 정부 요원에 바로 들어갔다는 건 아무런 조항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접한 베네수엘라일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김정은은 아 이게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외부 세계가 북한의 김정은의 동선을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할 네. 것이냐. 또 돈이 이번에 움직였으니까 외부의 이런 돈이 북한 내부에 흘러 들어와서 자기의 그런 동선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엄중 단속하거든요. 더 차단하겠네요. 이런 차단, 이런 이중, 삼중의 이제 대응책들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위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이 사태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뭐 체포하고 나서 이제 당장 재판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후까지 통치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외교관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국제법적 또 미 국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논란을 이제 일축했지만 마약을 네.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데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제기했는데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을 보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확고히 보입니다. 그저 부대가 들어가서 잡아온 것이 아니라 우선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기소합니다. 기소하는데 대통령으로서 기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범죄 조직 집단의 수괴로서 네. 기소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요. 그러면 국내의 범죄 조직의 수괴를 체포하도록 결국은 무력이 들어가서 체포에다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향후 앞으로 미국이 이미 세워져 있는 국제 질서나 유엔과 같은 기존 틀에는 매이지 않고 미국에게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마가 철학 원리에 기초해서 움직일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미국 전 세계에 던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뭔가 현지에 나가 있는 이제 중국 대사관, 아니 북한 대사관들은 뭔가 엄청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실제로? 일단 그 북한은 이번 사태에 그 진실, 미국이 이렇게 들어가서 3시간 만에 잡아왔다 네. 이 진실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대단히 할 거고 북한 외교관들은 이런 현상을 쭉 보면서 아, 이게 앞으로 김정은도 저런 운명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북한 현실과 대입시켜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그렇죠. 있다라고 네. 봐주셨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 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건들과 당시 그 순간순간 제가 내려야 했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영화적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기획부터 이미지, 영상, 편집까지 모든 제작 과정이 AI 인공지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다 나니 제작진의 노력과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 정도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커피 한 잔 정도의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